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10가지 차트로 말하는 미국 주식 근황과 간략한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역대급 강세장에 대한 얘기고요. 작년에 미국 주식 하신 분들은 돈 그래도 꽤 버셨을 거예요, 예년보다. 그래서 한국 주식 하는 분들이 많이들 넘어오겠다고 하는 거이기도 하고, 작년이 특히 굉장히 장이 좋았습니다. 보시다시피 2024년에 총 57번의 그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역대 다섯 번째로 높았던 강세장을 기록을 했거든요. 95년에 이제 77회로 가장 높았고, 2021년 이때 막 코로나 유동성으로 인해서 70회까지 강세장을 기록하기도 했는데, 2010년대 들어서 벌써 두 번이나 기록을 하게 됐어요. 아무튼 그래서 미국 주식 하셔서 돈을 많이 버신 분들은 축하드리고요. 요약을 하자면 M7 기술주 위주였었습니다. 그래서 대형주 갖고 계신 분들은 S&P 500 중에서 상당 부분의 상승률을 차지하고 있었을 정도로 수익률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리고 하나 고무적이었던 거는 금리 인하가 지속되고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 때문에 막바지에는 이제 M7 외의 종목, 그러니까 소형주에게도 수급이 몰리면서 실적 불황을 일부 종목들은 탈피하기도 했었고, 앞으로도 탈피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좀 더 고른 이제 이분한 수익률 분포가 예정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5년에는 특히 지난 2년간의 강세장을 펼쳐졌음에도 불구하고 S&P 500 15% 정도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이 되기도 하고요. 강세장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다 라는 예상도 많습니다. 두 번째는 기업 수익 성장이 확대된다라는 건데요. 사실 주가의 가장 중요한 거는 기업 이익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밸류 받은 종목들의 경우에도 이익 성장이 계속 된다라고 하면은 고밸류가 이제 저밸류가 되는 때가 오거든요. 밑에 차트 보시면은 분기별로 이제 성장이 지속된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기업이익 역시 15%의 증가가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분기별로 봤을 때 지금 이런 형태로 가고 있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고무적이고 좋은 현상입니다. 기업 이익의 상승폭이 계속해서 커진다라는 거는 주가에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리고 24년에는 이제 소수의 대형주 중심의 장세였다고 하면, 지금 이렇게 전체적으로 기업이익이 성장한다라는 것은 소외받았던 종목들, 그런 이제 소형주한테도 이제 기업 이익의 성장 확대가 기대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트럼프 정책 하에 매분기 성장률 확대가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대형주들한테 집중되어 있었던 현상인데요. 보시다시피 저희가 다 알고 있는 그런 흔한 종목들, 그런 메가캡 중심의 이제 장세가 펼쳐졌는데 상승률이 상당했습니다. 이런 상승률은 기존에 잘 보지 못했을 정도로 그냥 이 중에 아무 종목이나 골랐어도 이제 나스닥이나 S&P 이상의 성장률을 담보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보시면은 굉장하잖아요. 이런 지수를 원래는 대형주들이 상회하기가 힘든데 상회를 넘어서 엄청나게 뛰어난 이제 그 퍼포먼스를 보여줬으니까, 자세히 보시면 이제 지수 시가총액의 총 40%가량을 차지합니다. 이거는 진짜 이례적일 정도로 상당히 높은 수치고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때 닷컴 버블 때에 거의 준할 정도 수준이라고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거보다 조금 못 미쳤던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대형주에 굉장히 상당히 집중되어 있었다라는 거. 근데 이제 올해 들어서는 이제 소수의 대형주 장세에서 이제 소형주들 위주로 좀 펼쳐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앞에 차트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그리고 이렇게 대형주 강세가 이루어졌던 거는 지난 30년간 가장 큰 비중이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에는 이렇게 M7이 그동안 주목을 받았다면 나머지 493 종목으로의 확대가 예상이 된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번째는 트럼프 트레이드입니다.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이제 그 스몰캡 종목들이 상당히 주목을 많이 받았죠. 그로 인해서 거의 뭐 한 15% 20% 가까이 수익률이 올라갔었는데,
우선 그 이후에 또 떨어졌으니까 연간 상승률로 보면은 S&P 500이 한 25%가량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소형주는 11%의 상승률을 기록했고, 이거는 금리 인하로 인해서 수익 성장, 그리고 비용 절감 측면에서 이익 전망치가 상회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상승률을 보였다고 생각하고, 2025년, 그러니까 올해는 트럼프 정책, 그러니까 규제 완화, 뭐 감세, 관세로 인해서 수혜를 좀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세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가 이제 지속적으로 관세를 계속 늘려왔는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예상이 되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 달러 가치가 상승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대형주에 비해서 국내 경제에 좀 많은 영향을 받는, 그 국내 경제에 많이 의존하는 소형주들한테 이점이 됩니다. 그 지난 장에서도 그랬었고요. 그래서 생각하는 이제 프로세스는, 관세로 인해서 강달러가 실현이 되면 소형주한테 더 유리한 상황이 펼쳐질 거다라는 개인적인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부터는 이제 M&A랑 금리 인하로 인해서 에너지랑 금융 종목들이 좀 주목을 받는 형국이었는데, 사실 이 분야는 제가 잘 모르는 종목 섹터라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스몰캡이 그동안 메가캡이 받았던 수혜를 뭐 그래도 꽤 받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비트코인 랠리입니다. 제가 코인 투자는 전혀 안 해가지고 사실 코인이 어떻게 될지 전망 같은 거는 사실 잘 못하겠기도 하고, 뭐 기본적으로 잘 모르는 분야니까. 근데 지금까지 보면은 일단은 제가 알기로 있기로는 뭐 13년, 17년, 21년 거치면서 반감기 이후에 6개월 뒤부터 상당 이제 그 상승률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그러니까 작년에도 10월경부터 해가지고 상승폭을 상당히 늘려갔고, 그러면서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더 시너지를 받아서 상승을 더 하게 됐는데, 그동안에는, 그러니까 13년, 17년에는 이렇게 한번 펌핑이 오고 나면 한 70% 가까이 조정을 받고 2년 동안 계속 그런 형태로 보이다가 다시 반감기 올 때쯤에 오르고 뭐 이런 형태를 보였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올해는 좀 다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됐어요. 그 이유는 미국이 이제 전략자산으로 편입하겠다라고 하고,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암호화폐 대통령 자문위원회를 열 정도로 암호화폐 시장을 키우겠다라는 입장이잖아요. 근데 기존에는 이런 정보가 없었거든요. 또 기술 규제까지 완화한다라고 하니까 지금까지 130%, 그러니까 작년에 130%로 급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반감기도 끝났고 펌핑을 이렇게 한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5년에 예년과 달리 상승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코인 투자를 안 하고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들으시면 되고요. 제 개인적인 전망은 그렇다는 거. 그리고 여섯 번째는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면 인플레이션이 이제 연준이 목표로 하고 있는 2%보다 높은 수준에 위치해 있는데, 이것도 상당 그 량이 떨어져서 2%대까지 떨어지게 된 거거든요. 연준에서는 2.5%까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에, 저번에 제가 골드만삭스 그 보고서를 보여드렸다시피 그쪽에서 2.4%를 예상을 했는데, 지금 GDP 강세가 이뤄질 거라는 거는 거의 모든 그 애널리스트들이 얘기하고 있는 바이기도 하고, 실업률도 이제 4%대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어서 내년 경제 전망에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인플레이션도 지금 많이 떨어져서 2%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트럼프 정책이 관세를 높이고 감세를 하고 불법 이민자를 퇴출하겠다라는 거니까, 이거는 또 인플레이션에 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촉진시키는 요소들이거든요. 그래서 시장 상황과 트럼프의 정책이 서로 반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다시 인플레이션이 재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어쨌든 연준에서는 뭐 2.5%를 지금 예상하고 있다라는 거. 일곱 번째는 낮아지는 실업률입니다. 이게 경기 침체랑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요소이기 때문에 실업률 추이를 잘 보셔야 되는데,
근데 인플레이션이 결국 경기 침체로 전환되지 않고 결국 연준의 목표치인 2%까지 하락하는 연착륙과 일치하는 위치에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렇게 중간에 다시 반등해가지고 올라가고 있는 형태이지만 이게 계속해서 조금씩 올라가긴 할 거예요. 결국 뭐 한 4.5% 선까지를 컨센으로 생각하고 있긴 한데, 근데 얼마 전에 샤메 법칙이 틀렸다는 거를 모두가 알았으니까 단순히 그런 수치에 입각한 판단이 아니라 경제 상황, 그러니까 뭐 무역이라든지 소비, 기업 이익, 고용 상황 등에서 피해가 없다라고 한다면 경기 침체로 가기는 힘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기 침체 징후가 뭐 전혀 보이지 않고요. 노동시장도 냉각됐다라고 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건 다음 여덟 번째에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뜨뜨미지근한 고용시장입니다. 지금 고용률도 낮고 실업률도 낮은 상황이거든요. 보통 침체가 오면 고용률은 낮고 그 실업률은 올라가는 상황이 펼쳐지는데 이번에 둘 다 떨어지고 있는 상태여가지고 좀 뭔가 애매한 고용시장이, 그렇다고 안정적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그런 미지근한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 보통 낮은 고용, 낮은 해고라고 지금 이 상황을 판단할 수 있어요. 고용률 같은 경우는 13년 이후로 최저고요. 그러니까 코로나 이때 빼고, 그리고 실업률 같은 경우에도 15년 이래 최저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에서는 막상 채용은 안 하는데 그렇다고 자르지도 않는 그런 상황이고요. 보통 이제 뭐 경기 침체가 오고 기업이 힘들어진다라고 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노동시장이 굉장히 유연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제 해고를 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채용은 더 늘리지 않을지언정 해고도 안 하겠다라는 상황이니까 좀 애매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이거는 경기 침체는 아니고요. 그런 징후도 안 보이고요. 아무튼 고용시장 그런 상황이라는 거. 아홉 번째는 금리 완화 사이클 기대입니다. 여기서 기대라는 말까지 제가 하는 거를 보면 제 개인적인 예상치도 들어가 있고요. 일단 연준에서 12월에 원래 9월까지만 해도 4회 인하한다고 했는데 2회로 이렇게 줄였거든요. 0.25% 두 번 해서 총 0.5% 인하한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총 3.9%가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시기별로 예측한 거를 보면 계속 그 수치가 올라가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뭐 3%까지 떨어진다고 했다가 3.9%로 예상한다고 지금 바꾼 거니까, 이거는 경제 성장에 따라서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때문에 완화를 덜 하겠다는 연준의 입장인데, 저는 이것보다는 더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 그 골드만삭스 보고서에서도 얘기했다시피 그쪽에서 0.75% 정도 예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정책이 그렇게 막 스무스하게 펼쳐지지 않을 수도 있고, 그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의 영향이 좀 덜 받게 되고, 보호무역주의로 인해서 GDP가 좀 인하하게 된다라고 하면, 성장률에 있어서 인하가 된다라고 하면 금리 완화를 더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러니까 소비자들, 일반 개인들, 그러니까 신용 그 카드 연체율을 봤을 때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그때 금융위기 이후로 최대치로 올라가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결국 미국 경제는 소비자들의 지출 현황이 가장 중요해서 개인이 디폴트가 많이 발생하게 되면 경제 침체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더 큰 금리 완화를 기대하고 있는 거고요, 개인적으로. 그로 인해서 경제가 더 견고해지고 기업 실적에 아까 뭐 플러스 11% 정도, 15% 정도 예상을 했었죠. 금리 인하로 인해서 더 큰 성장이 기대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0.5% 예측을 해준 게 더 고맙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뭐 1%로 예측을 했다가 내년 그러니까 올해 뭐 6월 달 돼가지고 올해 3월 달 정도 돼가지고 아니다 올해 뭐 0.5%만 내려야 되겠다라고 하면 시장에서 그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거든요. 이거 되게 갑자기 매파로 변환하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주가에 상당히 안 좋은데, 지금 같은 경우에 또 반대잖아요. 0.5%라는 건 되게 보수적으로 잡은 수치거든요. 근데 뭐 한 뭐 3, 4월 달, 뭐 5월 달 되면서 아니다, 우리 이번에 0.75 정도 올해 예상이 된다라고 하면은 또 이거는 오히려 더 우리한테는 좋아지는 거니까, 처음에 이렇게 보수적으로 잡아준 게 저는 오히려 좋다라고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열 번째는 올해 S&P 500 지수 예측 애널리스트들이 한 수치인데요. 7천 이상인 곳도 네 곳이나 되고 한 곳은 5,500이에요. 상당히 낮은 수치인데 이 하락 올해보다 그러니까 작년보다 하락할 거라고 예상한 애널리스트는 단 한 명이었습니다. 그게 5,500이고요. 최대가 7,100, 중앙값이 6,600이라서 현재 지수 대비 11%의 상승이 기대가 되고요. 현재 강세장의 분위기랑 고밸류 그리고 경제가 견고하다라는 상황 하에 이렇게 지수 상승이 기대가 된다라고 판단들을 하고 있고 강력하고 견고한 해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디까지나 애널리스트들의 예상은 거의 근데 지수 예측을 할 때 매년 한 10% 정도로 예상을 하거든요. 전년 대비 10% 오를 것이다라고. 그래서 이 수치들을 그렇게 막 의미 있게 보기보다는 그냥 참고사항 하에 그냥 재밌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얘네들 2022년에 예상을 할 때 저희 그때 엄청 박살났잖아요, 주가가. 근데 그때도 뭐 7%인가 오른다고 예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2024년 작년 주가 오르는 거를 봤을 때 거의 대부분이 막 4천 후반, 막 5천 초반 막 이랬고요. 맞춘 곳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중간에 수정해가지고 어디였지? UBS였나? 거기가 그나마 좀 비슷하게 이제 맞췄는데 한 6, 7월 정도경에. 그러니까 이런 지수 예측 같은 거 애널리스트들이 한다고 그냥 너무 맹신하지 마시고 그냥 예년처럼 이게 벤치마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10% 정도 오르니까 이 애널리스트들도 그런 과거의 경험치가 있어가지고 매년 그냥 10% 수준에서 무난하게 예측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 수치가 나온 거니까 그냥 단순 참고 사항으로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